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살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살TV입니다. 오늘 직장 동료가 세배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기껏해야 3개월 투자해놓고 말이죠. 저랑 함께 TQQQ와 SOX를 투자한 사람인데요. 매일매일 조치하는 뉴스만 나오는 시점에서 이런 폭락장에도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 많더라고요. 세배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하루하루 등락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 오른다고 한번 쳐다보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쳐다보고 그러면 또 그걸 보고는 힘들어하고 항상 울상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정말 TQQQ랑 SOXL 적립식 투자를 10년에서 15년이나 지속할 거냐고요.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저는 절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수를 추종하는 세배 레버리지 ETF 상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승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현금을 보유하거나 현재 떠오르는 샛별인 JPI, 월배당주에 넣어놓고 TQQQ와 SOXL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이상이 빠질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지켜져야 합니다. 애초에 우리는 TQQQ와 SOXL 같은 세배 레버리지 장기 투자를 왜 결심하게 되었나요? 몇 번이고 말씀드린 과거에 이 두 종목이 보여주었던 엄청난 퍼포먼스 때문입니다. 상장 이후 TQQQ는 최고점까지 약 220배, SOXL은 약 116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장을 맞이했다고 해서 도망갈 건가요? 하락장이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TQQQ의 백테스트 차트입니다. 상장 시 3천만원, 매수 이후 80만원씩 꾸준히 적립식 매수를 했을 때 차트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차트에서만 보시기에도 큰 하락장은 현재를 포함 5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상향을 해서 현재 고점 대비 75%나 빠진 TQQ이지만 그래도 최종 금액은 30억이나 됩니다. 전고점에서는 이미 120억이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하락 지점은 1번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 2번 글로벌 경제위기, 3번 미중 무역 갈등, 4번 코로나 사태, 5번이 현재입니다. 현재의 하락폭은 코로나 때와 비슷하지만 그 하락의 기간이 2달 정도였던 코로나 사태에 비교하면 4배 가까이 깁니다. 언제 상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런 짧은 하락 시기와 비교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S&P 500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P 500은 1870년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속 중인 엄청난 역사를 가졌습니다. 150년 되는 기간을 전부 확인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70년대부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큰 하락장들이 많이 보이죠? 총 7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7개의 차트를 모두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하락장들 중 가장 첫 번째 1차 오일 쇼크가 있습니다. 4차 중동전쟁이 시작되면서 오펙의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리비아, 이라크, 이란, 시리아, 튀니지가 석유를 감산하면서 동시에 원유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S&P 500의 MDD는 무려 마이너스 48%였고 전고점 회복까지 약 7년 6개월이나 걸렸던 큰 사건입니다. 80년대 초반 대조정을 겪으면서 지수는 26%나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전고점 회복까지는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별다른 하락장을 맞이하지 않았던 S&P 500은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블랙먼데이입니다. 87년 8월 17일에 고점을 찍은 뒤 얼마 후 블랙먼데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 증시가 박살나버렸습니다. MDD는 33%나 됐으며 회복은 2년이나 걸렸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닷컴버블 사태입니다.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벤처 기업들이 각광받으면서 회사 이름에 그냥 닷컴만 붙여도 엄청난 투자금이 몰릴 때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적이 없는 회사들이었고 이로 인해서 거품이 꺼지면서 미국 증시는 엄청난 폭락을 했습니다. S&P 500은 6년 8개월이나 걸렸고요. 나스닥은 역대급으로 80% 이상이나 하락을 했으며 전고점 회복까지는 무려 15년이나 걸렸습니다. 닷컴버블 회복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하락을 맞이합니다. 이번엔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S&P 500은 약 60%의 하락을 기록하고 전고점 회복까지 5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 무역 전쟁 동안 하락폭과 전고점 회복에 걸린 기간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큰 하락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던 미국 증시를 한번 끌어내렸기 때문에 중요한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때는 단기간에 지수가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미국 연준의 엄청난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로 단기간에 회복해서 6개월 만에 전고점을 탈환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락장이 있었지만 S&P 500은 전고점 회복까지 최대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10년에서 15년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 방에 몰빵 투자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가가 평단보다 내려가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하락장에는 오히려 내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를 진행하다 보면 언젠가 지수는 전고점을 회복하고 상승할 겁니다. S&P 500 그래프는요, 많은 하락을 겪으면서도 결국 우상향을 했습니다. 1880년대 S&P 500은 심지어 2달러대였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하락장에는 무서워했을 거고 지수는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폭락을 맞고 있는 S&P 500은 여전히 383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연 187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S&P 500이 1000 이상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처럼 S&P 500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 다우존스, 나스닥도 엄청난 하락들을 맞이하면서도 꾸준히 우상향해왔습니다. 증시가 흔들려서, 증시가 하락해서 무서워서 주식을 팔고 떠나신다고요? 그건 큰 손들이 오히려 원하는 겁니다. 우리 개미들이 털고 떠나면 더 싸게 주워 담아서 이익을 챙기죠.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털어내려고 해도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시장에 남아 계세요.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는 이런 하락장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꼭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